우리 회사 구조조정 지금 임원급 입에서 지금 임원급들께서 구조조정을 한 해 만에 지금 왔다리 갔다리 예 그냥 그냥 예, 그거 비슷해요. 주기가 이제 온 거예요. 주기가 온 거예요. 예, 예, 그 주기가 왔어. 예, 이런 주기가 오면 어떻게 되냐? 예, 어, 지금 한번 이제 좀 이런 분들 많이 시켜요. 지금 이제 저기 제가 12년 주기를 했으니까 2020년 3월에 코로나 이거 한번 딱 해가지고 V지 만등 쫙 했으니까 이때 이제 끝났으니까 앞으로는 좋은 일만 해피엔딩만 있을 거라고 하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은 좀 희박해요. 제가 정확히 수치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요. 왜? 제가 말씀드린 12년 주기 한 번 했지만 이게 썰물 때가 싹 지금 쫙 빠지는 지금 공황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그 12년 주기와 세기 주기가 한 번 만나면 이제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때 이제 대공황이 와요, 보통. 여기서 대공황이 갈 거냐 아니면 공황 초기 상태에서 갈 건지 아니면 공황에서 약간 저기 공황에서 약간 적시어 들고 이렇게 좀 약간 유지하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이렇게 올라갈 건지 그건 저도 몰라요. 약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뿐이죠. 하지만 확실한 거는 대공황으로 가는 확률은 좀 희박해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V자 반대 해가지고 쫙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그 확률 그것도 조차도 희박해요. 그 가능성도 희박해요. 네. 극단적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가는 가능성도 희박하고요. 여기서 아주 긍정적으로 확 좋아지는 가능성도 희박해요.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황, 지금 저기 120년 주기로 봤을 때는 공황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건 일단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지금 2020년 V자 반대에서 해피엔딩만 이제 있을 거라고,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공황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요즘 물자 흐르는 것과 소비 여력, 그리고, 흐름. 어차피 이게, 그 취업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저는 참고적으로 뉴스에서 나오는 숫자를 저는 그냥 이게 제 데이터에다 안 넣어요. 왜냐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국가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공황 상태나 뭔가 큰 일이 쉽게 말해서 북한군이 옛날 6.25 때도 그렇잖아요. 국민 여러분, 우리 국군들이 지금 북괴뢰군들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네, 저기 정치인들은 다 이게 싹 도망가고, 부산으로 도망가고, 어떻게 했냐, 한강철도 꽝! 해가지고 다 이게 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 북한 괴뢰군들이 갑자기 쫙 서울을 밀고 내려와 버렸죠. 이게 비슷해요. 왜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저기 공황 상태나 이런 저기 위기 상태가 오잖아요. 그러면 좀 이게 우매한 백성이라고 좀 이게 객관적으로 설명해. 우매한 백성들이 거기에 휘말려서 패닉 상태에 빠지면 국가 경제가 파탄이 일어나고 폭동 상태로 바로 넘어가요. 이제 국가 입장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 국가가 쉽게 말하면 약간 저기 데이터를 갖다가 이게 100% 이게 좀 약간 조작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요. 대중들한테는. 왜? 그거로 해서 폭동이 일어나면 더 큰 일이 번지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 기본적으로 다 그게 해요. 그 빈도 차이가 이제 크냐 작냐 이 차이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장 조사를 할 때 시장 조사에서 크게 이게 이게 공황 상태나 경기가 안 좋으면 제일 안 좋은 게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이거 노하우인데 이거 또 가르쳐 줘야 하나. 이게 최고 어두운 데부터 이게 바로 이게 딱 징조가 일어나요. 이게 우리가 보면 상류층과 있고 중산층이 있고 서민이 있고 그리고 이게 좀 극빈층이 있잖아요. 예전에 전 대학교 다닐 때 알바를
저기 예전에 저는 이제 일당 5만 원이었거든. 저 대학교 다닐 때는 4만 원인가 5만 원인가 4만 원인가 5만 원인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4만 원에서 5만 원 올렸던 것 같아. 저 대학교 때 제 알바는 저는 딱 한 적 없어요. 이렇게 일당 노가대 알바밖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일당 노가대를 알바를 하고 이제 제가 제 대학교 졸업할 때도 노가대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저기 해서 졸업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리고 가끔가다 좀 예전에 제가 백수 생활하면 노가대를 해요. 저는 그냥. 그러면 일단 노가대를 하면 뭐가 보이냐면요. 그쪽 뭐든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디에서 바로 현상이 일어나냐면 최급빈층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요. 최급빈층이 어디냐? 그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일당 잡부도 있죠. 이게 요즘은 일당 잡부가 10만 원이 좀 넘을 거예요. 요즘은 한 12만 원인가? 10만 원이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당 잡부가. 일당 잡부는 이게 건강한 모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허드렛 일을 할 수 있어 저기 이게 그날 벌어서 먹을 수 있는 저기 예 그러면 모든 경기 사이클 중에서 최고 바로 증조 현상이 바로 이게 되게 민감하게 일어나게 되냐면 그 저기 제가 그 시장 조사라면 딱 몇 군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채용 지수라는 걸 봐야 돼요. 이제 채용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고용 지수라고 하죠. 고용 지수 근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는 그 고용 지수를 좀 약간 이게 속여요. 이게 턱 꺼놓고 얘기할게요. 좀 속여요. 이제 그 속이는 걸 어떻게 속이냐 합법 그걸 갖다가 명분 있게 속여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안 좋은 현상이 여기 A, B, C, D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저기 좀 긍정적이 일어나는 데서 지표만 보고 아주 안 좋은 데서는 지표를 수집을 안 해요. 그쪽에서는. 그럼 평균치가 좀 약간 좋은 것처럼 나오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이게 재무부를 여기서 하는 데는 보통 이 양반들 국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리얼로 이렇게 뽑아내는 데이터가 있고 이제 국민들한테 이게 뉴스에다가 발표하는 데이터가 틀려요. 그거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저는 뉴스에 나오는 이 채용 지수나 뭐 여러 뭐 지수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그거 안 봐요. 그냥 보기는 보죠. 근데 저는 그거로 해서는 데이터화 안 해요. 그냥 왜 그건 어차피 국가에서 어느 정도 폭동이 일어나는 거나 사회적인 불만이나 이게 왜 그런 게 이게 안 좋은 부정적이게 되면 그럼 범죄가 많이 늘어나요, 실질적으로. 그럼 범죄를 안 늘어나기 위해서는 그걸 갖다 조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국가의 입장이에요. 근데 국가가 잘못된 게 국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안 좋은 상황을 대중들이 패닉 상태에 안 빠지기 위해서 약간 데이터를 조작을 해요. 완전히 100% 조작은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뉴스에 나오는 그런 거는 제가 안 봐요. 물가 상승률도 이게 안 보고, 뉴스 그걸 안 보고, 시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피부로 느끼는 게 정확해요. 모든 거는. 이게 이게 딱, 이게 세 가지, 대표적인 거 세 가지를 할게요. 첫 번째, 먼저 고용지수예요. 너무나도 기초적이죠. 근데 국가에서는 고용지수를 어느 나라인지 다 똑같아요. 그게 정도 심한 게지. 고용지수를 다 이게 데이터를 좀 왜곡을 시켜요. 왜? 폭동이 일어나니까 범죄율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왜곡을 시켜요. 이 고용지수 두 번째 이제 지수가 뭐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이게 뭐지?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이게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고용지수만 설명드릴게요. 고용지수가 이게 실질적으로 틀려요. 그럼 고용지수가 시장에서 바로 빠딱빠딱 일어나는 데가 되냐면, 몇 군데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력사무소예요. 인력사무소에서 바로 일어나요. 그럼 인력사무소에서 일이 막 줄어드나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일이 줄긴 줄여요. 근데 많이 줄어들지 않아요. 인력사무실을 가면, 이게 인력사무실이나 그 건설회사 그 거래한 거 다 틀리겠지만, 사무소에 가면 예전에는 일반 사기업들 건설공사에 많이 투입이 돼요. 그런데 인력사무소에 가면 어느 순간에 보면 일자리가 줄긴 줄었어. 근데 많이는 안 줄어. 조금만 줄어들었는데 이게 국가기관산업, 인프라 사업이라고 하죠.
국가 기관 산업 쪽 일을 많이 다녀요. 그럼 국가 기관 산업을 일이 많이 다닌다는 거는 일반 회사들의 이게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걸 갖다가 일부러 국가 공사 거리를 갖다가 이게 경기가 좋을 때는 안 해요. 그러다 언제 하냐? 경기가 나빠질 때 그때 한꺼번에 다 이걸 그냥 밀어 넣어버려요. 그때 모든 국가 공사를 다 그때 때려 밀어 넣어요. 왜? 그때 그걸 하지 않으면 법제율이 늘어나요. 왜? 하루 먹고 하루 먹는 그 일당 노가대하는 사람들이 일이 없어. 예전에 한 달에 한 20일 다니던 게 한 달에 5일도 일을 못해. 그러면 굶어 죽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네. 담장을 넘게 돼요. 도둑질을 하게 되고. 그럼 범죄율이 높아져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런 경기가 좋을 때는 기관 사업이나 국가에서 하는 공사들을 안 해요. 진짜 급한 것만 하고 되도록이만 해. 그럼 그걸 아껴뒀다 언제 하냐? 이게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질 때가 와요. 그러면 일반 사기업들이 공사거리가 없어. 그러면 그때 국가 공사를 갖다가 그때 다 한꺼번에 다 때려 밀어 넣어버려요, 그냥. 왜? 이유는 간단해요. 첫 번째는 이제 건설 회사들을 왜 건설 회사 일이 없으면 겁나 없거든요. 건설 회사들 도산하는 걸 막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게 이런 일당이나 이런 건설 노동자들이 나중에 실직자가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얘네들이 다 범죄자가 돼요. 그러면 그때 얘네들이 이게 국가에서 그때 공사거리를 갖다가 이걸 한 번에 딱 시장에다 풀어놔야 이게 범죄율이 안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게 먼저 이게 공사거리